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야의 뜨개 팟캐스트 25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크리스마스도 12월 25일인데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에피소드가 25번째 에피소드여서 정말 엄청난 우연의 일치 같고 그만큼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는 1년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계절이라기보다 이벤트 중에 크리스마스를 정말 제일 좋아하는데요. 저는 11월부터 캐롤을 들었고요. 그리고 전 크리스마스 귀걸이도 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 크리스마스 하려고 이런 귀걸이도 샀거든요. 그만큼 저는 엄청나게 크리스마스에 이 구역에서 크리스마스에 미친 사람은 바로 나야 싶은 것 같은, 근데 여태까지 티는 잘 안 났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크리스마스를 엄청 기다리고 좋아하는 그런 니터이자 크로셰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소품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뜨개 옷들, 그리고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뜨지만 크리스마스가 만약 한 달 뒤라면, 아직 이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한 달 뒤라면 뜨고 싶은 도안들까지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것들 궁금하시다면 기다려주시고, 또 제가 핸드메이드 페어에 다녀왔는데 그때 가서 지른 너무너무 귀여운 소품과 여러 실들, 그런 것도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립들부터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립은 이 징글벨 스웨터인데요. 이건 원래 어린이용 도안인데 제가 그냥 성인 사이즈로 변형해서 뜨고 있어요. 근데 변형이라기보다도 그냥 바늘 사이즈를 조금 키웠더니 게이지가 더 크게 나와서 제일 큰 사이즈로 뜨면 그냥 제가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일 큰 사이즈로 뜨고 있고요. 아무래도 몸통 길이나 소매 길이 같은 경우는 그냥 제 몸에 맞게 조절해서 떠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탑다운의 장점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귀여운 트리 무늬들이 있는 요크 스웨터입니다. 이거 저번에 사실 그 팟캐스트에서 보여드렸었는데 몸통을 다 완성했고, 그리고 소매도 한쪽 달아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스웨터는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술을 놓아서 별과 여러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25일에 저는 이 스웨터를 입고 밖에 나갈 예정이고요. 사실 제가 크리스마스 스웨터를 뜨려고 작년부터 생각했는데 엄청 이것저것 고민만 하다가 딱 마음에 드는 도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 스웨터로 일찌감치 마음을 정하고 프로그레스는 굉장히 더디지만 어쨌든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까지 완성해서 꼭 입을 수 있길 바라는 스웨터예요. 이 스웨터는 필콜라나 그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한나 린매님의 도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서 확인하실 수 있고, 원래는 이거는 이제 아동용 도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인용 도안도 있어요. 그래서 성인용 도안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아동용 도안이 예뻐서 이 도안으로 뜨고 있지만 자녀가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세트로 뜨셔도 정말 예쁠 것 같은 스웨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립은 바로 제가 뜨고 있는 제가 자작으로 뜨고 있는 이 스웨터인데요. 얘도 몸통을 다 끝냈어요. 근데 소매를 아직 못 달아서 완성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몸통은 다 끝냈고요. 이 실은 제가 한 2년 전인가 대바늘을 하지 못하던 시절에 3년 전인가요? 그럼? 2년 전인가? 아무튼 꽤 옛날에 대바늘을 하지 못하던 시절, 코바늘만 하던 시절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조이안 님에게 구매한 그런 핸드다잉 얀입니다. 해외 작가님의 핸드다잉 얀인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이런 파란색 제가 엄청 좋아하는 파란색인데 그때 이런 오묘한 색감은 되게 핸드다잉 얀에서만 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실을 샀다가 대바늘을 시작하고 원래 리플레이스 스카프 이런 걸 떴었어요. 그랬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 풀러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스웨터를 만들면서 다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터 이름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뭔가 첫눈 스웨터? 그런 이름이 있나요? 이미 혹시? 아무튼 그런 눈과 관련된 스웨터 이름으로 고민 중이고, 이 스웨터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페어일 배색인데 굉장히 친절한 페어일 배색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페어일은 보통 이제 간격이 길면 실을 걸기가 힘든데 이 도안은 굉장히 대부분 실을 걸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무늬로 되어 있고요. 실을 거는 부분이 한 두세 줄 정도 있는데 그 줄들도 겹치지 않아서 그냥 생각하지 않고 걸고 싶은 곳에다가 걸고 그 다음 단은 어차피 실을 걸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도안이고, 또 제가 그 도안을 그릴 때 어느 구간에 실을 걸어야 하는지까지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절한 배색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꼭 한번 떠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도안인데, 문제는 제가 얇은 스웨터를 굉장히 좋아해요. 얇은 편물을 좋아해서 바늘이 엄청나게 얇다는 거, 그게 약간 좀 고민되는,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거 말고 얇은 바늘이 괜찮으시다라면 얼마든지 뭔가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스웨터입니다. 안쪽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쪽을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안쪽도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스웨터는 탑다운으로, 보시는 것처럼 탑다운으로 만들고 있는데, 뒷목 경사를 어떻게 주었냐면 목에서 경사를 주지 않고 요크가 끝나고 소매 분리를 하기 전에 요크 경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크의 무늬 자체는 굉장히 대칭적이에요. 왜 요크 무늬 스웨터에서 만약에 뒷목 경사를 목 부분에서 주기 시작하면 여기 이렇게 뒷목 경사가 있는 쪽에 고무단 시작하는 부분에 이렇게 뭐 파란색으로만 이렇게 굉장히 여기는 많이 있는다거나 하는 도안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요크는 대칭적으로 똑같이 뜬 다음에 소매 분리하기 전에 이 뒤쪽에서, 그러니까 이 요크 무늬가 끝난 다음 이쪽 구간에서 경사를 주어서 뒷목에 단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렇게 뒷목에 이만큼 단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스웨터이기 때문에 요크까지의 무늬가 굉장히 대칭적이라서 아주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가운데 센터가, 이 요크의 센터가 가운데, 뒷목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어깨 쪽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실이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이쪽이 다 중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가운데에 중심이 있을 때보다 이 옆쪽에 있을 때 좀 티가 덜 납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 시작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줄무늬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이 약간 엇갈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엇갈리는 부분을 가운데가 아니라 좀 옆쪽으로 옮겨주어서 뒤에서 봐도 어디서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배색 도안입니다. 그래서 얼른 달려서 도안을 출시를 해볼까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대되지만 바늘이 엄청 얇아서 뜨면서도 조금 애를 먹고 있는 그런 도안인데, 몇 미리 바늘을 사용하고 있냐면요. 배색하는 부분은 US4 3.5mm를 사용했고, 그리고 메리아스 구간은 US3 3.25mm 타쿠미 나무 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늘로 뜨고 있었고요. 저도 빨리 소매가 완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웨터 이름을 뭘로 해야 할지도 참 걱정이고, 많은 도안 작가님들께서 왜 그렇게 스웨터 이름 공모전을 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신박하게 잘 생각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뭘로 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립은 이 마리왈린 작가님의 스웨터인데요. 스웨터 이름은 지난 팟캐스트와 마찬가지로 기억이 안 나고요. 얘도 정말 얇아요. 얇은 바늘로 떠서 정말 안 자라고 있는 스웨터인데 이거는 지금 몸통을 US2
2.75mm로 뜨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자라는 스웨터이고 그래도 많이 저는 자라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마리왈리님의 배색 도안이 굉장히 원래 배색으로 예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실 콤비네이션과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드는데 이 도안은 뒷목 경사가 없어요. 근데 가디건인데 뒷목 경사가 없고 가디건이랑 좀 괜찮나요? 원래 뒷목 경사가 없어도 아무튼 뒷목 경사가 없는데 제가 뭐 어딘가 경사를 넣는 부분이 있겠지 생각하고 도안을 잘 읽지 않고 일단 시작했는데 이미 여기까지 뜨고 나서야 아 뒷목 경사가 없는 도안이구나를 깨달았고 왜냐면 뒷목 경사가 있어야 입기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앞뒤 구분하기도 쉽고 물론 이건 가디건이라서 앞뒤 구분은 어렵지 않을 테지만 저는 원래 스웨터로 뜨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망해서 가디건으로 바꾼 거니까요. 그래서 뒷목에 경사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도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다른 것들에 밀려서 굉장히 진도가 더디게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면 크리스마스가 곧이고 그리고 뭔가 이 파란색 스웨터는 제가 굉장히 제 맘대로 뜨는 거니까 훨씬 더 재밌더라고요. 바늘이 얇지만 안 자라지만 그래서 얘를 더 중점적으로 뜨고 있는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굉장히 색감도 예쁘고 완성되면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안들이고 그 다음 이제 새로운 이거는 그 제가 하뜨님께 선물로 받은 프로젝트 백인데요. 이 프로젝트 백 안에 살고 있는 친구는 바로 두구두구 라울루 숄입니다. 이 라울루 숄은 너무 제가 니팅포 올리브의 그 울실이랑 모헤어실 섞어서 쓰고 있는데 울실은 파우더 색상이고 모헤어는 더스티 로즈 그 색상이에요. 근데 원작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비싼 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뜨는데 굉장히 촉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면서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대보고 막 괜히 이렇게 막 머리에 써보고 그러는 중인데 아무래도 모헤어는 약간 털날림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뜨면서 계속은 아니고 굉장히 가끔 재채기가 나오고 근데 코를 계속 풀고 싶어지는 그런 뜨개였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정말 다 너무 부드럽고 너무 기분이 좋고 역시 비싼 건 왜 이래서 비싸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이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크게 뜨고 있는 중이고요. 만족도가 높게. 그리고 저는 이 늘림 구간 다 끝났고요. 이제 줄임 구간에 막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숄이 커서 실이 제가 손이 느렁손이라서 이렇게 크게 나온 건지 아니면은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지만 실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 얼마나 남았냐면요. 이렇게 남았습니다. 밖에서부터 풀어서 쓰고 있고 굉장히 귀엽게 풀리고 있는 중이고 원래 이 똑같은 모헤어 색상의 실이 이런 울실이 있는데 그렇게 똑같이 쓸까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쓰면 너무 분홍색이 될 것 같아서 이 두 개를 섞어서 쓰기로 했는데 굉장히 여태까지는 만족스러운 선택이었던 것 같고 또 뭘 말씀드려야 하죠? 뜨면서 약간 의아했던 점은 저는 이 도안이 여기가 틀린 줄 알았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어디냐면 어딘지 아시겠나요?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왠지 뭔가 이 꽈배기가 한 번 여기 더 있어줘야 할 것 같은 여기도 한 번, 두 번 여기는 꽈배기가 한 번,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여기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어줘야 할 것 같은데 아니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기 뜨고 한 이쯤 뜰 때 아 내가 뭔가 잘못 떴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풀까 걱정했지만 모헤어는 아시다시피 풀면 굉장히 엉깁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사실 이만큼 떴을 때 잘못 떠가지고 한번 풀어봤는데 굉장히 잘 안 풀리고 엉기더라고요. 그래서 풀면은 별로일 것 같아서 에이 그냥 뜨자. 왜냐면 가장자리에 있는 거고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실수일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 뜨고 보니까 그냥 원래 도안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제가 아예 통째로 도안을 잘못 본 걸까요? 근데 막 그냥 원래 이런 거라면 여기에 왜 꽈배기를 넣지 않으셨는지 작가님께서 그거는 약간 궁금해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색깔이고 더 크게 해서 저도 하나 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숄은 선물할 거거든요. 누구한테 선물할 거냐면 저희 지도 교수님께 선물 드릴 숄이라 방금도 얘기하면서 굉장히 모헤어가 코에 들어갔는데 아무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F5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여드릴 F5는 바로 이 귀여운 베이비 펭귄입니다. 얘는 옆모습이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안은 그 뜨개구리 작가님 도안이고 출시가 된 날은 레벌리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서 저는 그날 보고 바로 다운받아서 엄청 빠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팔 안에 이렇게 철사를 넣어주면 손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서 저는 안에 철사도 넣어주었는데 뭔가 이렇게 고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굉장히 안정적이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원하는 모양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 이렇게 옆으로 해서 넣을 수 있고 저는 도안에서 얘기하는 딱 6mm 인형 눈을 가지고 있어서 걔를 넣었어요. 근데 굉장히 대바늘 인형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했고요.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 같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 조그만한 편물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만든다는 게 정말 사람 성격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예쁘게 만들기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솜을 너무 많이 넣었더니 굉장히 통통한 아기 펭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엄마 젖을 굉장히 잘 먹은 아기 펭귄 젖 먹나요? 젖을 안 먹을 것 같아요. 알에서 깨고 나오니까 아무튼 굉장히 그쵸. 아빠랑도 번갈아서 살고 엄마랑도 살고 그럼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냥 나가시고 그러잖아요, 펭귄이.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맛있는 걸 많이 먹었을 것 같은 그런 아기 펭귄이 완성됐고요. 색깔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이렇게 검정색 부분은 좀 이렇게 기모감이 올라온다면 회색 실은 기모감이 올라오지 않는 비교적 덜 올라오는 실을 써가지고 여기 이렇게 철사가 삐져나왔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원작에서는 이 회색 부분도 모헤어를 같이 섞어서 쓰니까 훨씬 더 이렇게 복슬복슬하고 그런 동물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회색 모헤어도 있는데 또 안 섞어서 그냥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그렇고 근데 이렇게 꼬리도 있고 되게 디테일이 만들면서 엄청 귀엽게 느껴지는 그런 도안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숄로를 하는데 숄로를 진짜 엄청 많이 하거든요. 막 진짜 그냥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런 숄로를 통해서 이런 모양을 팔 모양 이런 거 엄청 귀여운데 이런 팔 모양과 막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작가님의 아이디어가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스트럭처를 숄로로 만들어가는 게 그 뜨개 편물에 대한 이해가 정말 깊어야 할 수 있는 거라고 느꼈고 저도 뜨면서 편물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냥 뜨느라고 그렇게 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귀여운 베이비 펭귄 만들었고요. 저는 여기 머리에 이렇게 열쇠고리를 달아서 남자친구 가방에 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F5는 바로 이 대형 트리인데요. 얘는 무려 진짜 엄청난 높이를 자랑합니다. 이거는 무려 바닥부터 됐을 때 무려 약 34cm? 인 것 같아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딱
재면 35cm가 좀 넘고 이런 식으로 재면 아무튼 34cm 정도가 되는 엄청난 대형 트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거보다는 좀 작아서 27cm, 28cm 정도 높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형, 얘는 완전 대형, 그리고 요거는 미니 트리입니다. 그래서 저 크리스마스 좋아하니까 굉장히 트리들 많이 만들고 싶고요. 이런 거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한 줄로 쭉, 아니 한 줄이 아니더라도 모아서 이렇게 방에 서랍장 위에 올려놓거나 하면 정말 예쁘고 방에 크리스마스 분위기 날 것 같아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도 감아놨는데 이 실로도 이렇게 트리를 만들 예정이에요. 근데 얘네 생각보다 가벼운 게 제가 이거 무게 재봤더니 150g이더라고요. 얘는 좀 더 가볍겠죠?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트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정말 계속 늘려서 한 이쯤까지는 계속 늘린 것 같고 이 밑에 부분은 늘림 없이 그대로 진행했고요. 이 트리는 좀 덜 늘렸어요. 그래서 한 이쯤까지만 늘리고 여기 밑에를 다 그냥 늘림 없이 진행했더니 이렇게 됐고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왜냐면 이 얘네를 다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귀찮았지만 완성물이 예뻐서 그냥 계속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까지 몇 개를 더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하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트리를 나중에 흰색으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으로도 만들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놓고 싶고요. 시간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F5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